나는 밀리터리 덕후다. 본격 밀리터리 팟캐스트 밀떡을 시작합니다. 정철 함께 경례 밀떡. 바로 안녕하세요, 박찬준입니다. 안녕하세요, 놀러온 남자 정명섭 정자입니다. 안녕하세요, 월간 플래툰 이준규 기자입니다. 네, 이렇게 밀떡이 시작됐습니다. T50 계열 기체들의 네네. 수출 관련돼서 좀 이야기들이 많고 그렇죠. 그러한 소식들이 계속 연달아 들려오고 있습니다. T50은 원래 고등훈련기 겸 경공격기로 설계가 됐고 네네. 거기에 파생되는 계열 기체들이 전부 다 관련된 목적을 띠고 변형 기체들이 나오고 있어요. TA50 같은 경우는 전술 입문기로 아주 적합한 기체고 네네. 그리고 FA50 같은 경우는 원래 기체 자체가 고등훈련기이자 초음속을 낼 수 있는 기체이기 때문에 어필하는 부분이 많아서 수출에 상당한 효과를 바라고 사실은 개발한 기체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우리 공군 입장에서는 보조할 수 있는 공격기로 근접 항공 지원기로 활용이 돼서 60대가 지금 현재 운영되고 있죠. 이러한 측면에서 두 가지의 커다란 그 소식들이 들려왔는데 네네. 그와 관련해서 이제 이 기자님이 아이덱스도 다녀오셨고 그렇죠. 해서 한번 이야기 나눠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할게요. 네네. 바로 얼마 전에 나쁜 소식과 좋은 소식이 관련해서 한 번에 들려왔습니다. UAE 현지에 가 있었는데 아이덱스 이렇게 취재하는 과정에서 갑자기 그 UAE와 협상 중이던 T50이 선정이 안 되고 중국의 L15가 됐다라는 얘기가 있었고 바로 또 엊그젠가는 말레이시아는 FA50을 구매했다라는 소식이 들려왔죠. 18대, 그것도 1조 2천억 규모니까 아시아권 국가 판매로는 가장 많은 규모의 그런 금액으로 K방산 수출에 지금 성공을 한 겁니다. 유지보수까지 합치면 뭐 1조 8천억까지도 그런데 앞으로는 지금 그게 18대를 더 팔 수도 있기 때문에 옵션이 있기 때문에. 네. 그래서 뭐 지금 그렇게 되면 36대. 아우야. 이렇게 따져보면은 지금 뭐 얼마나 팔렸냐 얘기가 나오는데 이렇게 보면 T50, FA50 계열은 지금 200대 이상이 수출이 된 겁니다. 미국 훈련기 사업에서 떨어졌을 때 이제 망했다라는 분위기가 되게 컸었는데 오히려 네. 전화위복이 됐네요. 어떻게 보면. 어떻게 보면 그렇게 된 거고요. 사실상 지금 FA50의 그 수출 시장은 계속 넓어져 가고 있는데 근데 문제는 하나 짚어봐야 할 게 경쟁력 부분에서 FA50은 지금 상당히 지금 좋은 성과와 앞으로도 발전성을 보이고 있는데 T50은 결국 이게 고등 훈련기거든요. 고등 훈련기로서 접근했을 때는 이런 UAE 사례와 같이 좀 단가 면에서 경쟁력이 떨어진다. 그런 부분이 좀 있고요. UAE에 제안을 했던 거는 제가 알기로는 이제 T50이라기보다는 굳이 나눈다면 FA50에 가깝죠. 공격도 할 수 있는, 그리고 우리는 그 프로그 앤 드로그 방식이나 네네. 분 방식 분 모두 다 방식. 가능하다는 것도 제안을 했고 여러 가지를 다 제안했는데 말씀 주신 대로 가격 측면에서의 경쟁력이 떨어졌던 부분이 있어요. 그게 네네. 가장 큰 겁니다. 그것도 있고 또 UAE 입장에서는 또 뭐가 있었냐면 이게 살짝 정치적 카드 부분도 있었는 게 UAE는 전통적으로 지금 전투기를 F-35를 미국 걸 굉장히 사고 싶어 했거든요. 근데 이 지역의 우방인 미국의 최대 우방인 이스라엘이 그걸 줘선 안 된다라는 의견을 계속 피력을 했고 그래서 사는 게 좌절됐죠. 그러니까 UAE로서는 친미 국가인 사우디하고 달리 UAE는 이럴 때 과감한 그냥 정치적 선택을 해버립니다. 방향타를 확 틀어버린 거네요. 확 틀어서 그러면 너희 비행기 살 수 없다면 그럼 우린 반대편에 있는 중국 훈련기와 전투기를 살 수도 있다. 이렇게 나섰을 때는 너희는 어떡할 거냐라는 거죠. 근데 이 자신감 뒤에는 UAE의 오일 달러가 있습니다. 튀르키예도 비슷한 라인을 탔다가 F-35를 원했지만 러시아제 S-300을 샀기 때문에 땡이 됐죠. 그것과는 조금 다른 맥락으로 지금 또 카드를 이렇게 활용하고 있는 셈입니다. 그와 관련해서 조금 더 첨언을 드리면은 아랍에미리트가 반대쪽으로 이제 의사결정을 한 이유 중에 하나는 맞습니다. 그렇지만 아랍에미리트가 시작한 건 아니고요. 사실은 미국이 시작했죠. 그렇죠. 미국 입장에서 봤을 때 셰일가스를 비롯한 자원 때문에 중동에서의 자기들 뭐 굳이 관여할 필요가 없다. 이것이 올해 국익에 도움이 안 된다고 해서 발을 빼기 시작했죠. 그런 측면이 있고 F-35를 주려고 트럼프는 당연히 승인을 놨던 거죠. 승인이 났던 건데 갑자기 바이든 정부 들어서 안 된다. 이렇게 나오니까 아랍에미리트 입장에서는 그래?
그러면 우리는 중국 거 살 거야. 근데 중국 거를 산다기보다는 러시아제의 체크메이트를 투자하려고 했었어요. 근데 체크메이트가 나락으로 떨어져 앉았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바로 선회한 거죠. 아 그러면 4.5세대 시장에 나와 있는 것 중에 가장 우수한 거? 가장 싼 내가 거. 봐도 네. 라팔 선택하겠어요. 네. 그래서 라팔이 선정이 됐고 일부 부분 라팔로 대체가 되고 있을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의 고등훈련기 겸 경공격기 과연 중국과 대한민국 어떤 걸 선택할 거냐. 대한민국 입장에서도 굉장히 좋다. 우리 아크 부대가 자기들 나라를 지키고 있고 그렇죠. 여러 가지 측면 원전 사업도 있고 그래서 이쪽은 이쪽대로 또 중국은 중국대로 발을 한번 걸쳐놔야 그럼요. 네. 나중에서라도 중국이 발전할 수 있으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국익 차원에서 중국의 기체를 들어올 수 있다. 이렇게 본 건데 중국이 전략적으로 접근했어요. 친중국 국가를 제외하고 최초로 자국의 그것도 항공 무기체계 플랫폼이 수출 성사가 된다면 그들은 엄청난 발을 내딛는 거거든요. 그래서 뭐 엄청 후려쳤습니다. 한간에서는 250억 이하로 단가를 뭐 냈다는 그런 평균적인 훈련기에 거의 40% 할인을 한 셈이죠. 그렇게 그렇죠. 낸다면. 그러니 아랍에미리트 입장에서는 저 같아도 부동화 글로 돌았을 거고 이 이야기는 어떻게 보면 먼 과거의 이야기입니다. 2년 전부터 이렇게 거의 결정들이라고 봤고 네. 사실 저는 1년 전 정도쯤부터는 카이 관계자나 이제 다른 분들하고의 이야기들 통해서 어렵겠다. 카이도 이 부분에 있어서 크게 홍보나 영업을 하지는 않았다. 집중을 두진 않았다. 단 이들 입장에서는 미래의 아랍에미레이트의 미래를 생각해서 보람에 집중하고 있구나 하는 그렇죠. 거를 저는 느꼈었는데 이번에 이게 이제 나온 거죠. 결정이 그렇게 난 거고요. UAE도 여기서 또 줄을 잘 탄 게 중국을 압박하려고 어떻게 했냐면 작년 3월에 UAE 국방장관이 왔을 때 또 카이를 갔습니다. 카이를 가서 T50 뭐 만져보고 FA50 만져보고 비행기 좋네. 그렇죠. 막 이러고. 보람에 만든다면 그거 우리랑 왜냐하면 보람에는 UAE와 협력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거 관련 협의는 계속 이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뭐 그거 협의도 하면서 FA50 조종석에도 한번 만져보고 그쵸, 이런 네. 압박 제스처를 또 보였기 때문에 중국이 몸이 달아서 또 협상에 적극적으로 더 응했고. 야, 뭐 약간 이적 시장 같은 느낌이네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완전히 그냥 이게 뭐 심리 게임이죠. 심리 게임 이렇게 계속 해서 붙였고 원래 제시했던 금액보다 상당히 낮았다는 지금 평가도 많고요. 그리고 이 L15 같은 경우는 7년 만에 수출된 거거든요. 외국 수출이. 지금 T50이나 FA50에 비하면 진짜 미미한 성과인데 근데 이걸 성공하기 위해서 굉장한 로비와 노력을 기울였다고 보여집니다. 반면에 또 말레이시아에서는 우리가 이제 인도의 테자스를 물리치고 그렇죠. 이제 18대 경전투기 사업 그리고 이제 옵션이 18대가 더 붙었으니까 네네. 36대면 폴란드 다음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럼 2조 4천억이죠. 2조 네. 4천억이 예상되어 있는 거고 거기 뭐 지원 비용까지 하면 3조 이상. 3조 이상에서 4조 가까운 금액이 지금 또 그리고 하나 더 수출이 기분 가능하게 좋은 되는 건 것이고요. 인도네시아랑 말레이시아랑 또 사이가 안 좋거든요. 사이가 아주 안 좋아요. 그렇죠. 네. 거기가 좀 국경 문제도 좀 있었고 그렇죠. 해서 네. 그런 점도 있었고요. 특히 여기서도 또 L15도 참가를 했는데 L15는 일단 안 초음속 되고. 성능이 좀 애매하기 때문에 안 되기 때문에 그냥 초반에 떨어져 나갔고 그 다음에 자신이 했던 게 뭐냐면 인도의 또 이 테자스 왜 자기네들이 거기 될 할 거라고 회장이 네. 우리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하면서 작년부터 언론플을 엄청 했습니다. 해외 언론과도 막 하고 뭐 인도 언론과도 하면서 아마 테자스의 첫 수출 기회가 될 것이다 하며 굉장히 힘을 들였다. 말레이시아 같은 경우는 중국에서는 L15를 제안한 건 아닌 걸로 알고 있고요. 네, FC1을 FC1, 한 거죠. FC1을 했는데 초음속이 당연히 되고요. 뭔가 FC1은 전투기고 네네. 그렇고요. 여기서 하나 조금 짚어드리고 싶은 거는 L15는 정확하게 초음속을 넘는 기체입니다. 고등훈련기 겸 경공격기고요. 우리의 FA50과 어떻게 보면 쌍벽을 이루는 그런 성능의 기체인 건 맞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국에서 L15를 말레이시아에 제시 안 하는 이유는 말레이시아 공군 입장을 좀 봐드리면 호크기가 너무 노후돼서 오래됐죠. 네. 이 호크기를 교체하면서 동시에 포넷 기체와 함께 이제 또 주력으로 삼는 게 미그 29거든요. 네네. 미그 29가 워낙에 가동률이 떨어져요. 그쵸. 그래서 빨리 교체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까지를 요구한 것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수준의 BVR 교전까지 가능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그 지역에서 하이급 전투기를 쓸 수 있는 기체를 원했다고 할 수 있죠.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FA50도 사실 불안하다. 테자스도 있고 중국의 FC1도 있기 때문에 상당 부분 경합이 있었는데 네네. 여기에서 FA50이 선정됐다는 것은 의미하는 바가 크죠. 그렇죠.
아마 동남아 시장에 이제 주도권을 가져가게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미국의 레드오크가 이제 얼마나 빨리 나올지 모르겠지만 빨리 나올 것 같지는 않거든요. 지금 돌아가는 상황을 보면 빨리 만들 거다라고 했지만 지금도 뭐 실기체가 막 제대로 비행하진 않으니까. 보잉이 지금 계속 그 실수를 남발하고 있는 게 그 급유기도 그렇지만 지금 레드오크도 지금 여러 가지 문제가 많아가지고 지연된 납기일보다 더 늦어질 거라는 예상이 많습니다. 지금. 네, 그것은 확실해지는 것 같습니다. 90% 이상 확신이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미 공군의 고민도 커지고 있죠. 계속 훈련기는 떨어지고 있고. 그렇죠. 그래서 미 공군도 굉장히 발빠르게 움직이려고 하는데 카이에서는 일단 굉장히 큰 두 가지의 프로젝트가 있습니다. 하나는 미 해군의 고등훈련기, 그렇죠. 또 하나는 미 공군의 전술입문기입니다. 전술입문기 시장도 노크를 하는데 전술입문기 시장은 한 번 뒤었잖아요. 그렇죠. 미 고등훈련기에서. 그렇기 때문에 미 공군에서는 사실 내심 지금으로서는 가상 적기 및 전술입문기에 어느 정도 수준만 도입하려고 하지만 사실 그 대수를 위해서 400대 이상도 가능하다 하면서 이제 카이와 럭키드 마틴을 꼬시고 있는 건데 사살사살 지금 하고 있는데 어쨌든 그 미국의 입장은 항상 이 경쟁업체를 많이 경합시킨다. 이게 기본 그렇습니다. 방침이거든요. 근데 우리의 카이의 입장은 럭키드 마틴과 같이 협상을 해봤겠죠. 아, 좀 불안하다. 또 레드호크처럼 그쵸. 또 그럴 수 있다. 그러니까 가장 우리가 거의 확실할 것 같다라고 하는 거에 파고들 수 있는 집중하자. 시장. 네. 그게 미 해군 고등훈련기입니다. 이것도 시장이 상당하죠. 한 400대 가까이는 수주가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아마 주력을 할 것 같고요. 그래서 T50 계열의 수출에 굉장히 밝은 청신호 중에 하나인 것만은 확실하다. 이번 그렇죠. 말레이시아의 수주 성공은 확실하다는 거고. 아시아권 국가만 해도 벌써 4번째고 이렇게 되면 아시아권의 일종의 그 T50 FA50 이 서클이 형성이 되는 거거든요. 그렇게 그렇습니다. 되면, 또 유럽에는 폴란드가 그렇죠. 수주를 했기 때문에 발판을 마련했고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정말이지 500대 이상 수출이 돼서 경쟁력 있는 베스트셀러 고등훈련기가 될 그럼요. 수도 있다. 네. 그런 희망의 청사진을 가져봅니다. 예. 그럼에도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지 않나요? 많이 있죠. 우선 아랍에미리트의 그 실패는 우리의 어떤 결정 실패가 가장 큰 것 같아요. 업그레이드만 빨리 됐다면 한 번쯤은 좀 더 세게 네, 밀어붙일 수 있었죠. 우리도 공중급유 다 그렇죠. 된다. 모든 것 뭐 BVR 교전 카드만 갈아 끼면 할 수 있다. 뭐 함정 장비를 갈아 네. 끼워야 되거든요. 그리고 암람 인티는 럭키드 마틴이나 관련 또 미국의 승인이 날 거다라는 모든 걸 갖다가 줬지만 불안하거든요. 그렇죠. 이쪽 그 받는 쪽 입장에서는 여긴 중국 애들은 확실했는데 다 네, 준비됐는데. LCO가 여기 이제 될 수 있다라는 파트가 좀 많았죠. 그렇습니다. 지금에 와서야 그랬지만 이것이 그들의 이제 그 도입 시기까지 그쵸. 고려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들이 결정해야 된 그 시기에서는 그래서 굉장히 당시 보여줄 불안했다라는 때는 거예요. 가능하다 네. 정도밖에 못 보여줬으니까요. 근데 이거를 뭐 우리 같은 일반 밀리 매니아는 물론이고 전문가 집단인 공군에서도 논의가 있었었고 방사청에서도 얘기가 있었고 업체에서는 더 달았죠. 그래서 네. 빨리 업그레이드 한다는 게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서로 간의 엇박자로 논의가 잘 늦게 됐다는 것은 조금 아쉬운 부분이죠. 앞으로 K방산이 더 좀 수출이 확대되고 하자면은 이런 부분을 빠른 결정과 그렇죠. 실행 이게 속행되어야 된다고 보이는 부분입니다. 최근에 2월 8일 날 좀 더 또 다른 얘기지만은 그 유무인 복합 운영 체계에 대한 세미나가 한 3시간 동안 했나요? 있었어요. 근데 거기서 제가 그거 보고 정말 놀랐어요. 이런 부분 혹시 다음에 기회가 되면 말씀 좀 드려볼 텐데 네네. 이 기자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우려들이 너무도 공감이 가지만 그 우려를 계속해서 몇 번의 실패로 인해서 바로바로 반성해서 반영하고 있구나 하는 희망, 또 다른 희망은 충분히 가졌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기술을 저는 이제는 믿어요. 자, 그리고 아이덱스를 취재를 가셨잖아요. 네네. 거기에서의 좀 특징적인 부분도 뭐 안 가신 분들이 대부분일 그렇죠. 테니까 청취자분들한테도 좀 저희한테 이제 전화하시면서 보내주셔야 좀 돼요. 이야기 네네. 나눠주셔요. 그죠? 뭐 러시아 미녀만 오신 건 아니잖아요. 네, 네, 네. 러시아 미녀분이 또 이렇게 오시고 온 게. 그러니까 이게 아이덱스가 어떻게 보면은 세계적으로 봤을 때 가장 인터내셔널한 방산전이라고 할 수 있는 게 뭐 유럽의 밀리폴이나 뭐 미국에서 하는 방산전 가면 말 그대로 서방이나 나토 제목이밖에 볼 수 없거든요. 그렇죠. 거기에 뭐 진짜 중국이나 러시아 업체가 참가할 수는 없으니까. 옛날에는 선전 부스를 내기도 했다고 하는데 뭐 지금은 그럴 분위기가 아니죠. 예전 냉전 때 약간 반쪽짜리 올림픽처럼 그쵸. 아, 네. 그런 식이죠. 그래서 지금 전 세계 방산전 중에서 이렇게 뭐 전 세계 블록이 다 참가하는 방산전이 거의 없거든요. 딱 2개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아디렉스고 그다음 사우디에서 하는 게 또 하나 있습니다. 아. 그 특수부대 쪽이라 뭐 이렇게 무기보다는 좀 특수부대 관련이 좀 강하긴 한데 이번 개 아이렉스 정도고요. 보면서 가장 인상 깊었던 점이 어떤 게 있을까요? 역시 딱 갔더니 제일 눈에 많이 띄는 게 아덱스 때와 비슷한 감상이었어요. 아덱스나 DX 때와 비슷한 감상이었던 게 사방이 무인기와 로봇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사람이 타는 것도 잘 안 보이고 뭐 무인기 아니면 드론 어느 업체건 가장 주력해서 선전하는 건 무인기와 드론 그다음에 로봇 전차 같은 거 그런 계열이었고요. 그 중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기종은? 가장 인상 깊었던 건 아무래도 중국 업체 전시관이었죠. 러시아 업체는 지금 뭐 전쟁 상황 같은 걸 전쟁 상황에 좀 애매한 부분이 있으니까 아예 야외에다가 그렇게 크지 않게 차린 편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일부러 좀 이 시선을 의식한 것 같아요. 눈에 안 띄게. 실내 안 네. 하고. 중국 업체가 눈에 많이 띄셨다고 하셨는데 어떤 측면에서 그랬었나요? 일단 중국 업체가 가서 봤을 때 미국이 하는 건 다 하고 있었어요. 아, 네, 뭐 무인 전차라든가 무인 로봇 같은 것도 미국에 지금 미디엄 사이즈로 하고 있는 그 경전차 스타일로 된 거 있거든요. 그것도 실제 사이즈로 그대로 실물을 갖다 놓고 전시하고 있었고요. 그다음에 특히 많이 전시하고 있는데 뭐 지대지 미사일 같은 건 실제 발사차를 갖다 놨어요. 그 거대한 트럭 같은 거 그것도 갖다 놨고 그다음에 뭐 지대공 미사일 시스템 같은 것도 전시했고 그다음에 거기에 미국 업체가 있음에도 가장 신경 쓰게 하는 그 둥펑 시리즈. 네, 둥펑 시리즈는 뭐 모형 같은 걸로 이렇게 전시해서 굉장히 그렇습니다. 예. 인상을 주고 있었고요. 93년부터 시작됐던 아이덱스 2년마다 열리기 때문에 이번이 이제 회차로는 15회차째인데요. 볼 때마다 굉장히 규모가 늘어나고 중요한 그런 방산 정시만은 맞습니다. 이렇게 러시아 잡지에 그 S400이 한 개 포대가 정확하게 나와 있는 사진 저도 본 적은 없는데 네. 이 잡지를 보니까 확실히 러시아 잡지인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아이덱스의 취재기까지도 한번 이야기 들어봤고요. 근데 우리의 이제 주 목적인 T50에 관련된 이야기들을 조금 더 심도 있게 한번 이야기 드렸던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주제 갖고 여러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정철 함께 경례 밀떡!